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한자의 앞부분 백자를 위에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밑에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10강에서 3페이지를 12개의 한자를 복습하였습니다. 오늘은 111강에서 임금군, 주인주, 평평할평, 무리 등, 군주, 평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임금군자입니다. 총 7회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임금 군자는 임금이나 영주, 군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임금 군자는 다스릴 윤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스릴 윤자는 권력을 상징하던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기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다스릴 윤자에 입구자가 결합한 임금 군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독으로 읽을 때는 궁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뒤에 군을 붙이는데요. 이 군은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붙이는 경칭으로 되어 있지만 경어의 뜻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성이 남성을 부르거나 지칭하거나 또는 부하 직원, 여성 직원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붙여서 다나카꾼, 스즈키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남자에게만 쓰는데 일본에서는 여자에게도 쓰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주를 나타낼 때는 군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군, 여러분을 나타낼 때는 쇼군이라고 합니다. 옆에 모리야마 나오타로의 노래 제목 쇼군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군이란 뜻으로 쇼군이라고 쓰입니다. 훈독은 기미라고 합니다. 2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자네나 너죠. 윗사람한테 붙일 수가 없는데요. 주로 남자가 여자를 나타낼 때, 여자를 부를 때 많이 쓰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제목인데요. 옆에는 너의 이름이라고 우리에는 번역이 되었죠. 기미노 나와. 원제목은 기미노 나와입니다. 그리고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를 기미가요라고 합니다. 임금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군, 군, 자네, 너. 君、 야마다군 안녕. 山田くん、おはよ 너가 만들어주는 요리는 맛있네. う。君が作ってくれる料理は美味しいね。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총 5회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로입니다. 넷, 다섯. 주인 주자는 주인이나 주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주인 주자는 임금 왕자에 점주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주인 주자는 본래 촛대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상형문에 나온 주인 주자를 보면 긴 촛대 위에 심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본래 의미는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인 주자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변하였습니다. 한 집안을 밝혀야 할 사람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주자에 반영되어 주인 주자는 주인, 주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슈 또는 스입니다. 남편이나 주인을 슈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남의 남편을 얘기할 때는 고슈징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잘 쓰지는 않다고 하지만 원래 자기 남편을 나타낼 때는 슈진이라고 합니다. 주장을 슈조,
슈조라고 합니다. 주부를 슈후라고 하고요. 특별하게 스가 쓰여져서 타금이 즈가 돼서 미카보즈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읽습니다. 그림과 같이 뭔가 굳게 결심을 했는데 3일 후에 자포자기 하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이럴 때 미카보즈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누시 또는 오모라고 읽습니다. 주인을 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누시라고 하면 가축이나 동물을 기르는 사람, 그림과 같은 사람을 가이누시라고 합니다. 호주나 집주인을 야누시라고 합니다. 여기 음을 가가 아니라 야로 읽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사로 쓰이면 오모니 해서 주로란 뜻으로 쓰입니다. 주인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남편 주인, 主人、 주인, 主、 어머니는 주부이고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母は主婦で、父は会社員です。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主な内容は次の通り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평평할 평입니다. 총 5회기고요. N3회 레벨인데요. 평평할 평은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가운데 부분에 점의 방향만 다릅니다. 한국식 한자는 팔자처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고요. 일본식 한자는 위를 향해서 쓰여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을 먼저 찍고 넷, 다섯입니다. 평평할 평자는 평평하다나 고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평평할 평자는 방패 간자와 8팔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평자는 방패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자는 악기 소리의 울림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뜻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평자는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고르거나 평평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 안정되다나 화목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었습니다. 음독은 헤이 또는 묘라고 읽습니다. 평균은 헤이킹이라고 합니다. 여기 평균점인데요. 헤이킹땡이라고 하죠. 평일을 헤이지츠라고 하고요. 묘라고 읽을 때는 평등을 나타낼 때 묘도라고 읽습니다. 음독은 다이라 또는 히라라고 읽습니다. 평평함을 나타낼 때는 다이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평영, 그림과 같은 평영을 히라오요기라고 합니다. 히라오요기. 그리고 평사원을 히라샤인이라고 합니다. 평평할 평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평일, 平日、 평평함, 편안함, 平ら、 시험의 평균점은 70점이었습니다. テストの平均点は70点でした。 형은 아직 평사원입니다. 兄はまだ平社員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무리등자입니다. 총 12회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차례차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쓰시면 됩니다. 무리 등자는 등급이나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무리 등자는 대나무 죽자와 절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절사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이전에는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을 뜻했습니다. 관청에서는 문서 내용에 따라 주간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무리 등자는 문서를 종류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등급이나 계급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도라고 읽습니다. 등급을 도규라고 하고요. 1등을 이또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은 이또쇼입니다. 1등상이죠. 그리고 특등석을 도쿠토세키라고 읽습니다. 혼독은 히도시입니다. 같다, 마찬가지다, 똑같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히도시라고 읽습니다. 무리 등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등급, 等級、 같다, 마찬가지이다. 等しい、 체육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体育大会で1等になりました。 케이크를 똑같이 4개로 잘랐습니다. ケーキを等しく4つに切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임금군자입니다. 누구누구 군 할 때는 다나카군, 사토군 하는 경칭으로 쓰이는 군인데 지금은 경어의 뜻은 거의 없다 그랬죠.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기미라고 해서 자네나 너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한자는 주인주자입니다. 남편을 부를 때 본인의 남편이죠. 슈징이라고 하고요. 또 주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읽을 때는 누시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평평할 평입니다. 평일을 헤이지츠라고 하고요. 이 표시는 헤이지츠 겐테이라는 건 평일 한정에 하나요. 세일이라든가 싸게 해준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읽을 때는 다이라라고 읽고 평평함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한자는 무리 등자입니다. 등급을 나타낼 때 도규라고 하고요. 형용사로 히토시라고 읽으면 같다,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111강에서 임금군, 주인주, 평평할 평, 무리 등, 군주, 평 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2강입니다. 또출추, 노을방, 예도례, 법식, 예라고 읽기도 하죠. 추방, 예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한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앞에서 배운 부분이 또 다시 복습되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써보시고 또 메모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